새벽 3시 침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 소리. 아내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책상 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아내가 부르자 남편은 황급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표지도 희미해진 수십 년은 된 듯한 소설책. 옛날 생각이 나서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옛날이 남편을 이토록 무너뜨린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결혼 3년 차.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아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죠. 이것은 금기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서는 남편 재훈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재훈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윤서의 말을 경청했고 작은 것 하나하나 기억해주는 세심함이 있었죠. 문학을 좋아하는 그는 가끔 아름다운 문장을 인용하며 윤서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윤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남자.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지만 내면은 따뜻한 사람. 그래서 윤서는 재훈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서점에서였습니다. 윤서는 경영학 서적을 찾고 있었고 재훈은 문학 코너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우연히 같은 카페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재훈이 읽던 시집이 윤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시집 좋아하세요? 이 작가의 시는 고독을 이해하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훈은 문학에 대해, 삶에 대해,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서는 그의 깊이 있는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대화해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재훈의 그 말에 윤서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달콤했습니다. 재훈은 윤서에게 시를 낭송해 주었고 함께 전시회를 다니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서는 재훈의 세계에 조금씩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조금씩 느꼈습니다. 재훈에게는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피했고 어떤 주제에는 갑자기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미안. 고등학교 때 그냥 평범했어. 별로 할 이야기 없어. 윤서는 그것이 단순히 과묵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2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재훈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것이 떨리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재훈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슨 생각해? 응? 아무것도. 그냥 바다 소리가 좋아서. 윤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긴장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반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윤서와의 스킨십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포옹하려 하면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겪는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재훈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글을 썼습니다. 윤서가 문을 두드리면 조금만 있다가라고 답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침대로 들어왔고 윤서의 곁이 아닌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었습니다. 윤서는 외로웠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편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윤서는 재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캔들까지. 로맨틱한 저녁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했어. 같이 먹자. 재훈은 서재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생했어. 고생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윤서가 이야기를 걸어도 재훈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신입사원이. 그랬구나.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내가 좋아하는 감독 신작이 나왔대. 피곤해. 재훈아, 우리. 머리가 아파서. 먼저 들어갈게. 재훈은 음식을 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윤서는 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캔들의 불빛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은 윤서가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어?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내가 좀 힘든 시기라서. 미안해.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줘.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재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었고 윤서를 보는 듯 하면서도 다른 곳을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재훈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서재로 가는 일이 잦아졌고 어떤 날은 책상 앞에서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우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잠에서 깨어 재훈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고. 재훈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없는 누군가에게.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바람을 피우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린 재훈의 말은 달랐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당신이 만들어버린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분노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윤서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재훈이 며칠씩 말을 아끼는 시기였습니다. 밥 먹었어? 응.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주말에 어디 나갈까? 피곤해.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서는 외로웠습니다. 결혼했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친구들을 만나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남편이 어제 깜짝 선물 사줬어. 우리 주말마다 데이트 다녀. 너무 좋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서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잘 지내. 재훈이가 좀 바쁘긴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훈은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윤서를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 노력해볼 게 남았어.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자책과 불안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를 반갑게 맞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윤서야. 잘 지냈니? 재훈이는? 그게 그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재훈이가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혼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저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재훈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모르는 과거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재훈이가 예전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어. 예전부터요? 감정이 깊은 아이라서 한번 뭔가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질 못하는 성격이었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좀 힘들어했어.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지. 나는 그게 사춘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재훈이가 한동안 많이 아팠어. 밥도 안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대학도 휴학했지. 그랬었어요? 재훈이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말 안 했구나. 재훈이가 누군가와 헤어진 것 같았어. 하지만 누구인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재훈이도 나아지는 것 같았어. 대학 복학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안심했지. 하지만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었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내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재훈이가 너를 만나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너와 함께라면 재훈이가 과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윤서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한가 봐. 조금만 기다려줘. 재훈이도 너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니까. 하지만 윤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무언가를 끝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재훈이가 고등학교 때 만난 사람.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윤서야, 그건 재훈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재훈이는 말하지 않아요.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진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제 남편을 이해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너는 좋은 아이야. 재훈이는 행운아야,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해. 재훈이를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알아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재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모르는 과거에 뭔가가 있는 건가? 그 사람은 누구지? 불안은 의심으로, 의심은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윤서는 재훈의 과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조심히 다녀와. 재훈이 떠난 후 윤서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서는 문득 서재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재훈만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윤서는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었죠. 들어가 봐야 하나? 아니야, 그건 남편의 사생활 침해야. 하지만
나는 알아야 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면의 갈등이 한참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윤서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 냄새가 가득한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수백 권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학 서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권의 책, 그리고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책장을 훑어보았습니다.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헤르만 헤세.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낡은 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장 한쪽 특별히 구분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따로 모여 있었는데 모두 같은 사람의 손때가 묻은 듯 비슷한 상태로 낡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중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진 소설책이었습니다. 제목은 데미안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밑줄과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데미안입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깨우쳐주는. 글씨는 어렸을 때의 재훈의 글씨였습니다. 조금 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재훈의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 문장 옆에 적힌 메모. 당신이 내 세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윤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밑줄. 사랑은 때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메모. 우리의 사랑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책갈피마다 적힌 메모들은 단순한 독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고 고백 같았고 참회록 같았습니다. 윤서는 다른 책들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마이너스 금지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금기란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선이다. 하지만 인간은 금기를 알면서도 넘는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롤리타 마이너스 윤서는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넘겼습니다. 예상대로 이 책에도 수많은 밑줄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죄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 윤서는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윤서는 책장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편 숨겨진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재훈이 책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명의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사람.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선생님과 함께 가장 행복했던 날. 윤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다음 사진. 재훈과 그 선생님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재훈과 선생님이 나란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각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윤서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재훈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나는구나. 너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야. 아니, 이제는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너는 나이. 무엇일까? 선생님과 학생을 넘어선 관계.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해.
동시에 불안하게도 해. 이것이 옳은 일인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멈출 수도 없어.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너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 너의 깊은 눈빛, 너의 사려 깊은 말들, 너의 섬세한 감수성. 나는 너에게 끌렸어. 잘못된 것일까? 아마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는 행복해. 내 옆에 있을 때만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어. 영원히 너희.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윤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것도 명백히 선을 넘은 관계에. 윤서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먼지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남편의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재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20xx년 3월 5일. 오늘 새 국어 선생님이 오셨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분이다.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시를 읽어주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 나는 그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제출한 독후감을 읽고 감동받으셨다고 했다. 재훈아, 너는 보통 학생이 아니야. 너의 글에는 깊이가 있어.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집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윤서는 계속 읽었습니다. 3월 12일. 오늘 선생님과 처음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방과 후 선생님이 나를 국어 준비실로 부르셨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선생님은 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재훈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너의 감수성, 너의 깊이. 나는 지금까지 이런 학생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에 사로잡혔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선생님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3월 25일. 요즘 나는 선생님 생각만 한다. 수업 시간에도 집에서도 자다가도 선생님이 떠오른다. 이상하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늘 선생님이 나에게 책 한 권을 빌려주셨다. 데미안.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 책을 밤새 읽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이니까.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4월 10일. 선생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재훈아, 우리 주말에 만날까?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전시회가 있어. 나는 즉시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처음으로 선생님과 학교 밖에서 만나는 거다. 나는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4월 13일. 오늘 선생님과 전시회에 갔다. 현대 미술 전시회였다. 선생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나는 그 말을 모두 흡수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문학에 대해,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재훈아, 너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는 정말 나의 영혼의 동반자 같아. 선생님의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윤서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5월 1일. 선생님은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는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다. 선생님은 내 안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아준다. 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재훈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기분이었다. 5월 20일. 오늘 선생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다. 선생님이 직접 해주신 음식이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문학에 대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이런 행복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고 싶다. 윤서는 일기장을 덮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6월 15일. 오늘 우리는 사제지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선생님 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떨렸지만 꾹 참았다. 재훈아.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그리고 나를 안았다. 말없이 그냥 안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다. 나는 무서웠지만 또한 행복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윤서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훈이 사랑했던 사람. 그것은 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였던 시절의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관계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관계. 윤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혐오, 동정, 슬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재훈이가 피해자였구나. 아니야, 하지만 일기에는 본인도 원했다고. 그래도 재훈이는 미성년자였고 선생님은 어른이었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야. 윤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7월 30일. 여름방학이다. 나는 거의 매일 선생님을 만난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만난다. 카페, 공원, 때로는 선생님 댁. 행복하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9월 5일. 새 학기가 시작됐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 태어난 척해야 하니까. 다른 학생들처럼 선생님을 대해야 하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나를 볼 때의 눈빛은 다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있다. 11월 20일.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재훈아, 우리 조심해야 해. 누가 알면 안 돼.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일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의 기록. 20XX년 3월 1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선생님과 헤어져야 한다. 하지만 헤어질 수가 없다. 선생님도 나를 놓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만나기로 했다. 아무도 모르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선생님 생각뿐이다. 주말마다 선생님을 만난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만난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다. 이 관계가 계속되어도 괜찮은 걸까?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걸까? 그리고 몇 년 후의 기록.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했다. 나는 무너졌다. 재훈아, 미안해.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우리 관계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나는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선생님의 결심은 확고했다. 너도 새 삶을 시작해. 나를 잊어.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20XX년 12월 3일.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다. 나는 가지 못했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울었다. 선생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죽고 싶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공백 후 20XX년 6월 20일. 오랜만에 일기를 쓴다. 그동안 나는 살아있기만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두 무의미했다. 선생님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선생님처럼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 나는 평생 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윤서를 만나기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서점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윤서. 밝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선생님을 잊을 수 있을까? 시도해보고 싶다. 이번만큼은 행복하고 싶다.
일기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과거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감수성이 예민했던 소년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 어른은 소년의 마음을 채워주었고 소년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불균형, 나이의 차이, 사회적 위치, 모든 것이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재훈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자신과의 거리를 두었는지, 왜 한밤중에 울었는지. 재훈은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관계. 그것은 재훈의 첫사랑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사진과 편지도 상자에 넣었습니다. 책들도 원래 자리에 꽂았습니다. 서재를 나오며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재훈이는 피해자였어. 그걸 알아야 해.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알고도 재훈이와 계속 살 수 있을까? 재훈이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선생님을 잊기 위한 도구로 본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재훈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녀왔어. 힘들었지? 짐 내려놓고 씻어. 저녁 준비해놨어. 재훈은 피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았습니다. 그 피곤함이 단순히 출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윤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 재훈은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응, 별일 없었어. 고생 많았어. 식사가 끝나고 재훈이 서재로 가려는 순간 윤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재훈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야. 재훈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도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서재에 들어갔어.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유를 알고 싶었어. 그래서. 뭘 봤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책들, 사진들, 편지, 일기장. 다 봤어. 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미안해. 윤서가 말했습니다. 당신 사생활을 침해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재훈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 이야기 다 읽었어. 재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것도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한 것도. 하지만 윤서는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불쌍해. 당신은 피해자였어, 재훈아.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미성년자였고 그 사람은 선생님이었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관계야.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원했어. 그 사람을 사랑했어. 재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렸고 외로웠고 이해받고 싶었던 거야. 그 사람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한 거라고. 아니야. 재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서는 놀라 움찔했습니다. 재훈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 소리 지를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넌 몰라. 그때 나한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럼 말해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어. 집에는 부모님이 계셨지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힘드셨지. 재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회사에 다니셨어. 늘 야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시고 나와 제대로 대화한 기억이 별로 없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을 앓으셨지. 늘 약을 드시고 방에 틀어박혀 계셨어. 윤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투명인간 같았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 내가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관심 없었지. 그냥 밥 먹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게 전부였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 다들 축구하고 게임하고 떠들 때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 이상한 애 취급받았지. 왕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투명인간이었어. 그때 나한테 유일한 위안은 책이었어. 책 속 인물들은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 그들의 고독, 그들의 아픔이 내 것 같았지. 재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여전히 혼자였어.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났어. 윤서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으로 나를 진지하게 대해준 어른이었어. 내 글을 읽고 내 생각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지. 처음엔 그냥 존경이었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변했어. 재훈이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어. 방과 후에 불러서 이야기하고 책을 빌려주고 나를 특별하게 대했어.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 나는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됐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일희일비했지.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특별하게 여겼어.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어.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선을 넘었지. 처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어.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했어.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아, 그건 나도 알아. 재훈이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알아.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으니까. 재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3년 동안 계속됐어. 고등학교 내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나는 그 말을 지켰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졸업하고도 만났어. 나는 선생님을 놓을 수가 없었어. 선생님도 나를 놓지 못했지.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어. 재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했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를 잊어야 한다고. 나는 무너졌어. 완전히.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어. 우리 관계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그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재훈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나는 그냥 살기만 했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났지만 모든 게 무의미했어. 그러다가 너를 만났어. 윤서는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밝고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 나는 내가 나를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어. 너와 함께라면 과거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구나.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를 사랑하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지만 그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어. 밤마다 나를 괴롭혔어. 재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역겨워. 과거에 묶여있는 나 자신이
너에게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나 같은 망가진 인간 말고. 윤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가서 재훈을 안았습니다. 재훈은 윤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재훈을 안아주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재훈이 진정했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당신은 피해자야. 그걸 인정해야 해. 하지만 아니야. 들어봐. 윤서가 재훈의 얼굴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당신은 어린 나이에 어른에게 의존하게 됐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관심과 이해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당신의 외로움을 알았고 그걸 이용했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도. 재훈아.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건 맞아. 당신은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 그 사람은 어른이었어. 당신을 보호했어야 했어. 하지만 오히려 당신을 이용했어.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고 해도 본질은 학대였어. 재훈은 말없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치유됐으면 좋겠어. 그 과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는 거야. 혼자서는 힘들어. 나도 도와줄게. 함께 이겨내자. 재훈은 주저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힘들겠지. 하지만 필요해. 당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윤서가 재훈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 노력해볼게. 윤서는 재훈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윤서야,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심이야. 비록 내가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알아.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로. 아직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재훈과 윤서는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사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고 재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즉시 상담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마침내 한 곳을 찾았습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담사입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재훈과 윤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긴장한 듯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오늘 여기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재훈 씨가 편한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과거를,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지금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겪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미성년자였고 그 사람은 당신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어른이었어요.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했고 그 사람이 그 불평등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나도 원했어요. 나는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어렸고 외로웠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알았고 그걸 이용했어요. 재훈은 말없이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일은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첫 상담이 끝나고 재훈은 집에 돌아와서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들을 다시 들춰내야 하잖아. 윤서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엔 도움이 될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나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나도 함께 할게. 재훈은 윤서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재훈은 계속 상담을 받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훈은 상담을 받고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고 밤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젯밤에 또 꿈을 꿨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는 꿈. 많이 힘들지? 응.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래. 억눌렀던 기억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둘째 주 상담에서 상담사는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재훈 씨, 그 선생님에 대해 지금은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재훈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그 사람이 그립기도 해요. 그게 나를 더 괴롭게 해요.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재훈 씨,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셋째 주 상담에서 상담사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재훈 씨가 겪은 것을 전문 용어로 그루밍이라고 해요. 그루밍이요? 네. 어른이 미성년자를 조종하고 학대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처음엔 친절과 이해로 다가가서 점점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성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재훈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루밍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재훈은 그날 상담 내용을 윤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겪은 건 그루밍이라는 거래. 그루밍? 응. 어른이 미성년자를 조종하고 학대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래. 처음엔 친절과 이해로 다가가고 점점 의존하게 만들고 결국 성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윤서는 재훈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내 청춘은 뭐였어? 그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은 다 거짓이었던 거야? 아니야. 당신이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 하지만 그 감정이 생긴 맥락이 건강하지 않았던 거지. 재훈은 계속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도움으로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 상담에서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재훈 씨, 그 선생님이 다른 학생에게 같은 일을 했다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끔찍한 일이죠. 왜 끔찍한가요? 그 학생은 아직 어리잖아요. 보호받아야 할 나이인데. 재훈 씨도 그때 그랬어요. 재훈은 멈칫했습니다. 다른 학생이었다면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느끼는데 당신 자신의 일일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훈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별했으니까요.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도 그루밍의 일부예요. 너는 특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런 말들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조종하는 거죠. 그 상담 후 재훈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서야,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나는 그동안 내가 특별했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 관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나는 특별한 게 아니라 조종당한 거였어. 윤서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게 된 거야. 그게 중요해. 하지만 깨달음은 또 다른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어? 내 청춘은 뭐였어? 재훈은 울었습니다. 윤서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 하지만 그 감정이 생긴 맥락이 건강하지 않았던 거야. 상담은 계속되었습니다. 5째 주, 6째 주, 7째 주. 상담사는 재훈에게 여러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법,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 재훈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재훈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과 함께 재훈은 다른 변화들도 시도했습니다. 먼저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그 선생님과 관련된 책들, 사진들, 편지, 일기장을 모두 상자에 넣어 창고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당장 버릴 수는 없어. 그건 내 과거의 일부니까. 하지만 이제 매일 보지는 않을 거야. 윤서는 재훈의 노력을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잘했어.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재훈은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의 권유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와 함께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집중하니까 잡생각이 안 나네.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너랑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게 좋아. 우리만의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좋아. 두 사람은 함께 파스타를 만들고 케이크를 굽고 한식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가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짜게 나왔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재훈은 이제 윤서와 대화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에서 힘든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랬구나.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냥 옆에 있어줘. 손 잡아줘. 윤서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킨십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옹, 그리고 점차 더 친밀한 접촉으로.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괜찮아. 천천히 가자. 우리한텐 시간이 있어. 하지만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재훈에게는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우울해져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미안해. 괜찮아. 쉬어. 내가 저녁 해놓을게. 어떤 날은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거리에서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봤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많이 놀랐겠다. 응.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 윤서는 그럴 때마다 재훈을 지지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천천히 나아지고 있잖아. 한 달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그래. 그렇지? 응.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점차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으시고 현재에 더 집중하고 계세요. 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재훈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어느 날 재훈이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 편지? 응. 보내지는 않을 거야.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래. 해봐. 재훈은 며칠 동안 편지를 썼 계속 오후 758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윤서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훈이 서재에서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 때로는 울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편지를 윤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읽어봐도 돼? 윤서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생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선생님은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시간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미성년자였고 선생님은 저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격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빈도가 줄었지만 계속 상담사와의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평생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재훈은 과거를 지웠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훈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윤서야, 오늘 좀 힘든 날이야. 그래?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냥 같이 있어줘. 산책이라도 갈까?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없이 하지만 함께. 봄날의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예쁘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어. 항상 과거에 갇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현재를 볼 수 있어. 윤서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훈과 윤서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진솔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야, 고마워. 뭐가?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잖아. 우리 부부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떠났을 거야. 나 같은 사람 누가 참고 살겠어. 윤서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훈아,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워.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진짜로.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나도 알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재훈은 이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의 아픔을 반추하는 글만 썼다면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썼습니다. 윤서와의 일상, 작은 행복들, 그리고 희망에 대해. 어느 날 재훈이 쓴 짧은 에세이를 윤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읽어볼래? 응, 좋아. 윤서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정리되지 않은 감정, 용서할 수 없는 상처. 그것들이 나를 올가맸고 나는 현재를 살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내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고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상처받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그 이상의 사람이다. 나에게는 현재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윤서는 그 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정말 잘 썼어. 당신 많이 나아졌어. 너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노력한 거야. 재훈은 윤서를 안았습니다. 이 글, 발표해도 되지 않을까? 발표?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어. 당신이 극복해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몇 주 후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나는 그루밍 피해자였습니다였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과의 관계, 그것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글을 올리고 나서 재훈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비난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걱정과 달리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아직 치유의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얻었어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재훈은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윤서야 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혼자가 아니었던 거야. 재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재훈은 조심스럽게 피해자 지원 단체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훈은 한 달에 한 번 피해자 지원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모임에 갔을 때 재훈은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입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치유 과정을. 재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차 편해졌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윤서는 재훈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나온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옆에 있어준 것.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재훈과 윤서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나 아이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 윤서는 놀라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예전에는 무서웠어.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내 과거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윤서는 재훈을 껴안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어. 응. 하지만 나는 준비되고 있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에 묶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위해.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준비되고 있어.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주황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윤서야.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함께 해줘서. 앞으로도 함께 하자. 무슨 일 있어도. 응. 무슨 일 있어도.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치유의 여정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해. 에필로그 2년 후 재훈과 윤서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서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 놓을까? 거기 놔봐. 아, 아니다. 조금 더 왼쪽. 두 사람은 새 집을 꾸미며 웃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에는 이제 밝은 표정이 자주 보였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빠가 될 거야. 상상이 안 돼. 나도. 엄마가 된다는 게 아직도 실감 안 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응. 우리 함께니까. 재훈은 윤서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아가. 아빠야. 너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너한테는 사랑받는 어린 시절을 선물해 줄게.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윤서는 재훈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나는 확신해. 재훈은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2달에 한 번 정도였지만 계속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단체 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참가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해자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여기 오실 때 많이 힘드셨죠? 네. 아직도 힘들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랬어요. 하지만 나아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해요. 재훈의 말에 새로운 피해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나도 그랬으니까요. 재훈은 또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루밍 피해자의 치유 일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당신의 이야기는 힘이 있어. 어느 날 재훈은 예전 일기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창고 깊숙이 넣어뒀던 상자를 꺼내서 그 안에 있던 일기장을. 윤서가 옆에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 재훈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쓴 글들을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였구나. 그래. 외로웠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재훈은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말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피해자였어.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이해해. 너를 용서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윤서는 재훈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기장과 편지, 사진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마당에 나가서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과거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윤서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재훈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집에서 윤서와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을.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서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며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재혼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재혼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은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과거에 묶인 사랑은 과연 현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가 너무 강력해서 현재를 파괴합니다. 어떤 부분은 결국 헤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걷습니다. 재훈과 윤서처럼.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숨길 것인가 아니면 마주하고 극복할 것인가? 혼자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도움을 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나아갈 것인가? 재훈은 선택했습니다. 윤서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